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채널 시작하고 처음으로 고국인 한국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미로 경비행기를 타는 게 여건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체험 비행을 한번 해보러 왔고요. 이제 제가 지내는 곳에서 멀지 않은데 있는 비행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벼가 이거 갖고 색깔이 예쁜데 이거를 하늘에서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기분이 딱 올라앉지 모르겠어요. 저기 사람들이 딱 작아 보이잖아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다 조그매 보이니까 그냥 이제 세상에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게 다 작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요? 네, 그럼요. 저기 한 대 내리고 있네, 저기. 거기요. 저 건물 비죠, 그 비행기장 그 아래. 비행기 아래. 아, 저 건물 몇 개 있는 게 저기 그 공항 시설이구나. 하늘이 하고 네. 멋있다. 이야. 네, 하세요. 네, 요거 뒤에 그냥 놔도 돼요. 예,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선 하나 따서 녹음기랑 연결했는데. 아, 예, 괜찮으시죠?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동 걸겠습니다. 네. 클리어 프롭! 와, 이게 완전 여기 네. 유리로 다 뚫려 있어갖고 그죠? 엄청 잘 네, 보이네요. 한번 다시 잘 탔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자, 네, 이륙하겠습니다. 네. 화성로드 호텔 찰리 259 on runway 32 ready for takeoff. 선글라스를 준비를 안 했네. 네. 선글라스를 준비를 안 했어요. 선글라스 가져갈까요? 아니요, 안 갖고 네. 왔어요. 아, 좋습니다. 찰리 259 에어번. Yes, still alive. B16 17. 오늘 시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시야예요. 그 경치가 너무 다르네, 근데 아, 오늘은. 그래요? 아. 특히 이 논 네, 간척지여서. 벼가 다 그죠? 익어갖고 네. 너무 예쁜데.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체 면적이 1000만평이에요. 1000만평. 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크기의 800개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은 네. 이 비행기 관련된 것 많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뭐 여기서 잡닥한 시식들, 뭐 네. 저쪽에 가서 저 섬의 역사, 뭐 이런 것들 막. 네. 약간 가이드처럼. 네. 이건 제가 타는 파이퍼는 네. 창문도 여기서 끝나고 네.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아, 그쵸. 파이퍼. 네, 여기 네. 경치가 네. 이렇게 완전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요새 요 비행기들 많이 선호하는 비행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경량에서. 근데 저희도 이제 다양한 비행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경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네. 미안하다. 실패. 여기가 이제 요 밑에 이제 전투기 저 보이죠? 네, 저기 F 저기 산 밑에 F4 팬텀기랑 그 옆에 F5 자중 한 11톤, 뭐 테이크업 중량 30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드림파크 보이시죠?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쪽 상고로 갈 수는 없고요. 네. 여기가 지금 서해안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진은 찍어도 되는데요. 네. 이쪽은 어디다 올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기. 예, 사진은 찍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국가 주요 시설이어서 저희가 이제 3마일권 바깥에서 도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가 주요 시설들은 한국에서 되게 민감한 지역이어가지고 그 옆에가 서해안을 담당하는 해군 제2 평택 함대예요. 그 구축함들이 서 있죠.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면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다 위를 비행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나 이런 규정은 없나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예, 갖고 가시네.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그냥 저희 대표님께서는 규정대로 안전상.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싱글 엔진으로 이런 데 날아가는 게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또 이렇게 완전 바다는 아니고 막 거쳐 가려고 하고 있어. 자, 이제부터 직접 해보실래요? 비행기? 예. 아, 그럴까요? 뭐 어디, 직접 하셔도 돼요. 방향만 알려주세요. 네네. 트림은 어디서 잡나요? 트림 이게 지금 수동 트림이어가지고요. 네. 요거예요, 요거. 예. 네. 지금 네. 맞춰 놓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사무실에서 대화 말씀 좀 해주셨지만 네. 이런 거 이제 한국에서도 저 같은 진짜 뭐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 회사원들이 주말에만 배워서 네. 이렇게 비행기 빌려갖고 요 근처에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죠? 아, 그럼요. 한국에서는 실은 4인승 PPL의 그 제한사항이 되게 좀 많아요. 네, 네. 일반인들이 PPL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전무해졌어요. 네. 그리고 라이센스를 한국에서 딴다 하더라도 뭐 그걸 따고 나서도 실은 렌트가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활성화된 게 이제 경량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2인승으로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2인승은 또 장점이 뭐냐면 제네랄틱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돼 가지고 네. 누구나 쉽게 17세 이상 고등학교 2학년부터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체 검사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누구나 네, 법적으로도 조금 뭐 고도 제한이 좀 있어요. 5,000피트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네. 네, 뭐 조금 좀 지역적으로 좀 자유함도 있고. 어차피 취미라는 거면 경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높이 네, 올라갈 네.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한 1,500, 2,500 정도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지금도 지금 1,700 네. 가고 있는데 밑에 다 보이고. 그리고 경량들이 요새 막 요 그 통창 유리창 막 통 유리 네, 네. 핫빛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요. 새거 같아 비행기가. 자, 예, 요거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탈출한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정한 최소 비행 시간은 한 20시간인데. 네네네, 법적으로. 근데 자기가 주말에 취미로 나와서 하면서 그렇게 20시간 안에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렵죠. 보통 비행기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20시간이란 거지, 실은 20시간에 라이센스를 따는 사례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드물죠. 네. 문제는 이제 개인차에 의해 가지고 약간 솔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을 좋아해서 자기가 취미로 이걸 할 정도면 네네. 그 교육 과정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맞아요. 빨리 맞아. 이거를 빨리 끝내야지 자기가 솔직히 다른 점은 옆에 교관이랑 뭐 가족을 태울 수 있다 예, 없냐 그거 맞아요. 차이인 것 같고 맞아요. 예, 배우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러면 비용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쵸. 있어야지 면장까지 딸 수 있는 뭐 거죠. 1,000만 원에서 좀 더 들기도 하고 덜 네. 들기도 하고 레저로 즐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성향상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막 누구보다 경쟁해서 빨리 따는 게 실력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은 즐기지 못하세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과정도 즐기고 더 막 네. 약간의 스트레스 프레셔도 받으시면서 또 더 집중하시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좋으면 되게 바다도 보여요 여기서. 아니 그다음에 너무 근데 이런 거 너무 운치 있고 멋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천국에 또 와 있는 이런. 나름 약간 네. 좀 차분하면서 약간은 네. 예 조금 몽환적인 느낌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고요. 네. 자, 우리 아까 이제 서해대에 갔다가 이제 약간 헤딩을 약간 북쪽으로 조금 틀어서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외목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외목마을은 유일하게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평택 바다가 있기 때문에 고만 이 정도? 저쪽에 저 끝이어서 저쪽 예, 저쪽 예, 아닌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헤딩은 조금 더 이 체험 비행하러 오시면 네. 저처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죠. 예. 지금 똑같이 똑같이, 네. 설명드리시면서 지금 비행을 좀 하셨으니까 네. 딱히 뭐 피치 컨트롤이나 롤 컨트롤을 근데 뭐 좀 아시는 분은 또 러더도 차시기도 하고 네. 또 파워도 해서 클라임도 하고 막 폴베이직에 관련된 거를 그냥 체험하면서도 해요. 네. 예. 근데 조금 뭐 나는 그냥 이것만 할게요라고 하면 그것대로. 네. 예. 되게 비행을 잘하시네요. 잘하시겠지만. 비행기가 너무 오래 타셨겠지만. 지금 네. 바람도 없고 네네네. 트림도 잘 먹고 지금 네. 되게 말을 잘 듣는데. 그쵸. 지금 저기 철탑 밑에 전봇대 보이세요? 막 이쑤시개처럼 네. 그게 원래 도로인데 썰물이면 거기 도로가 드러나요. 아 정말요? 예, 로타이. 하이타이 지금 하이타이여가지고 민물이어가지고 도로가 없어진 건데
그래서 제부도의 제부 모색길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민물이 들어오면 하이타이가 되면 길이 못 다니니까 그 옆에 작년 12월 23일 날 서해랑이라는 이름으로 케이블카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는 아니고요. 저희 때보다 몇 년, 한 10년, 20년 더 선배들은 이 제부도 때문에 결혼들을 많이 하셨죠. 여기 못 나가서? 못 나가서. 아니 뭐 그거는 좀 사담이고요. 실제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르신들이 가끔 농담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한번 좀 조금 퍼포먼스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거요? 퍼포먼스 기동을 한번 해보실래요? 교관님께서요? 아니요, 같이. 예. 예. 스티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짚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 네. 이렇게 스티프도 좀 걸고요. 한 1.5G에서 한 2G 정도? 보통 경량항공기가 2G 그러니까 4G 정도 견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막 가만 제껴도 4G까지 올까요? 2G, 2.5G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일반인한테 요 정도 해서 좀 경험하게 해드리고요. 재미만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무중력 체험 많이 좋아해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핸드폰도 없고 막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임 하다가 요 정도까지 많이는 아니고요. 뭐 요렇게 조금 이렇게 트래픽이 없는 지역에서 좀 막 포워드 슬립 이런 것도 막 갑자기 걸기도 하고 막 뭐 보통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포워드 슬립도 이렇게 쭉 걸어서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걸요? 경비행 전 한번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제네랄에서 잘 할 수 없는 것들은 경량에서 정말로 이렇게 기동하는 게 좀 유연하니까. 와, 방금 거 정말 새롭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치가 작으니까 굉장히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럼요. 경비행기랑 비교해서 그냥 묵직함이. 리얼브 컨트롤 더 하셔도 됩니다. 스파챈고도 한번 해보실래요? 스파챈고를요? 네. 같이 해볼게요. 여기 스피드가 어딘가? 일단은 저희는 트래픽이 1000피트에도 돌지 않고요. 좀 민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은 500피트로 트래픽이 돌 거예요. 좀 디센을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어프로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어프로치 속도는 여기 지금 선화그였죠. 지금 저희는 한 50 정도. 50 너트 정도로 할 건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다른 건 제가 할게요. 뭐 조정관이나 러더감 정도만 살짝 해볼게요. 네. 활주로는 어디냐면 저쪽에 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요. 활주로가 어딘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활주로가 안 보이는데 뭐 베이스야 터닝 파이널이야 뭐 이런데요.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더로 트레마 찰리 259나 터닝 파이널 러닝 32. 저긴가요? 네, 저깁니다. 해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네. 조금 더 밀려야 됩니다. 좀 낮아요. 좀 낮아요? 네, 조금 낮습니다. 조금 더 밀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그렇죠. 자, 축선. 잔디는 왼쪽에 있는 잔디 라인을 좀 볼게요. 해드릴게요. 자, 그렇죠. 세오라기가. 괜찮아요. 고라운드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어떠세요? 너무. 됐어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잔디에서 착륙할 일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짧잖아요. 500에서 도나요? 네, 500에서 돌 거예요. 천천히 저쪽에 보시면 조그만 섬 하나 보일 거예요. 저 멀리. 그거 저 앞에 있는 섬 보고 500 레벨 플라이트. 비행기 나쁘지 않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의외예요. 왜냐면 파이퍼 토마호크나 이런 152만 해도 되게 가볍거든요. 철삭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경량에서 요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스틱이나 Y자 타입이거든요. 되게 점잖은 것 같아요. 지금 파워가 4,300까지는 괜찮나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이고 저희가 한 4,200이나 뭐 요 정도 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가 뭐 가성비 치고 되게 연비도 좋아요. 이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1000km인데 혼자 타면 둘이 타면 한 750km는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날아가요. 7시간 나가요? 네. 그래서 한국에선 근데 대부분 여기서 제일 먼 데가 그 여수 갔다 오고 나서 한 20리터 정도 남아요. 이걸로 여수를 갔다 올 수 있다고요? 네, 여수 갔다가. 왕복? 네. 와, 장난 아니네. 여수 갔다가 신안이라는 비행장 갔다가 이렇게 오면 한 20에서 25리터 정도 남아요.
여수는 굉장히 멀리 네. 갈 수 있구나. 네.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 회원제는 골프회원권 같아요. 그냥 뭐 비행기를 소유하는 건 아니고 디파짓해서 보증금을 디파짓하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비행기 새 비행기를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선순환 해가지고 회원한테는 렌트라는 개념보다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회원제들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스윙 모델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실은 저한테 교육비를 많이 냈던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비행을 자유롭게 조금 안전하게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회원제 비행기들은 이제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그라스카핏에 뭐 BRS, ELT 뭐 다 돼 있는 거 풀서킷으로 와가지고 오토파일까지 해가지고 회원들 혜택이네요 한마디로 좀 그쵸, 잘, 그쵸. 장비가 잘 갖춰져 그래서 있는. 이제 또 보증금을 디파짓 하시니까 또 그걸 재원을 가지고 또 새 비행을 가져오고 와우. 이게 브레이크가 핸드 브레이크여가지고 아 그쵸 제가 네, 보니까 여기 없더라고 네. 페달이. 네. 아 오늘 정말 한국 네. 놀러 오기 잘했다는 생각 들게 해주시는 일단 경험이었습니다. 또 뭐 영광입니다. 또 잘하시는 분이 또 비행을 하게 돼가지고 네.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